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에너지 치유 공부가 무엇인지, 뭐,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치유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사실은 에너지 치유가 모든 치유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1700년대부터 시작된 에너지 치유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역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에너지가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이 에너지예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 것인데 대부분 그것을 실제로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물질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으로 에너지고 에너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에너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혹시 이제 양자물리학이나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치유거든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모든 것이 에너지라면 내 몸도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이 건강인데 거꾸로 말하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체에는 어떤 에너지가 작동하는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엄청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보면은 엄청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막 낙심을 해요. 나는 강좌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모르는 사람인가 봐. 그만해야 될까 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대신에 이것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절대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에너지 치유 공부의 목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60조 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통장에 60조 원을 넣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할 거거든요. 60조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거야. 금방 이해할 텐데 이게 너무 많아서 아마 여러분 통장에는 60조가 없을 거예요. 제가 무시해서 죄송해요. 뭐 1조밖에 없는데 왜 60조 얘기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뭐 1조, 2조 이런 사람들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럼 60조라고 하는 것이 대략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에 60억이었어요. 그럼 전 세계 인구의 약 10배에 달하는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몸이 정확하게는 태어날 때는 25조 개의 세포로 태어나요. 예, 뚱뚱하고 몸이 큰 사람들은 한 100조까지 돼요. 평균 잡아서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수가 60조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세포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세포 하나에 원자가 100조 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보통 우리는 뭐 뭐 천억, 이천억, 뭐 이런 수준으로. 과학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굉장히 큰 숫자를 다루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다면은 우리 몸은 그럼 전체적으로 원자가 몇 개냐? 60조 개 곱하기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은 세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세포로만 되어 있어요. 세포와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 물질, 그게 우리 몸이고,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뭔가 우리 몸이 신비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오로지 세포와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 물질만 있고, 세포와 그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원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원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몸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몸을 10배씩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사람의 손을 10배 확대하면 손이 이렇게 되고, 이걸 확대하면은 세포가 되고, 세포 속에 원자가 나오고, 원자에 핵이 나오고, 핵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건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부 에너지로 되어 있다. 아,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앞서가는 거니까,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100년 동안 엄청나게 연구되어져서 결정된 과학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평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절대 한 발도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와야 지식이 쌓여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초가 빵꾸가 납니다. 기초가 이렇게 빵꾸가 나면은, 기초가 흔들려서 나중에는 우리들의 지유의 지식이 흔들리게 돼요. 모든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존재의 근원이 에너지인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로 알아듣고는 안 돼요. 머리로. 뭐, 강성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벽이 있네? 저 벽도 원자로 되어 있나 봐. 그런가 봐. 압력기가 있네? 이것도 전부 원자로 되어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원자 외에는 없어. 이겁니다. 원자 외에는 없어.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 이것도, 아니, 뭐, 이건 가죽이고, 이건 유리고, 이건 플라스틱인데, 뭔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외 없이 전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외에는 없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우주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유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유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몸도 무조건 원자로 되어 있는 거죠. 원자 외에는 없어요.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덩어리인데, 몸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가? 물론 옛날에 보면은 뭐 경락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차크라 이론도 있고, 옛날 고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오래된 지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현대과학이 그걸 그대로 증명해 놨어요. 현대과학이 옛날에 경락 이론이라든가 차크라 이론이라든가 뭐 에너지장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증명해 놔서 현대과학을 따라서 공부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공부가 돼요. 헛수고가 돼요. 그래서 인체 내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가 만일 그동안에 무엇 공부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거 다 내려놓고, 인체 내에는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몸이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가 흐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면 보충해 주는 것이고, 넘치면 빼주는 것이고, 순환이 안 되면 순환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치료의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 에너지 치유는 이론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굉장히 공부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치료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엄청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쭉쭉 밀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바로 들어갈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허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위에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야 무엇이 치료되는가, 이제 실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입니다. 9번의 강좌로 이걸 다 설명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존재의 근원이 에너지다.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향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쉼 없이 공부하세요.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은 챗GPT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공부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는 에너지 덩어리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다면은 내 몸도 원자로 되어 있고 내 몸 속에도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고 에너지가 잘 흐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또는 순환이 안 되는 거나 너무나 간단하죠.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순환시키고 부족하면은 보충하고 넘치면은 빼주고 그것이 치유예요. 이 치유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 치유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사람들이 전기를 제일 처음 발견한 게 1700년대예요. 볼트라는 말을 들어봤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대에 갈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교수였어요. 갈반이라는 사람이 어, 에너지를, 다시 말해서 전기를 동물에게 흘리면은 동물이 신경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뭐 전기를 이렇게 흘려 넣으면은 갑자기 막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신비한 쪽으로 막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본격적인 치유에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부터 에너지 치유가 에너지 치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1700년대부터 시작되었어요. 음, 어, 그래서 1910년도에 되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에너지 치유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심지어는 의과대학이 에너지 치유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의과대학이 거의 1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복통도 이걸 에너지로 치료하고 또 산모도 이걸로 치료하고 뭐 변비통이나 이런 것도 치료하고 치과 치료도 하고 별의별 치료를 전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 보면은 유리관이죠, 유리관. 이게 옛날에는 유리관 속에 전기를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어, 록펠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제약회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크게 하고 약을 파니까 약으로 치료하는 의학과 에너지를 치료하는 의학이 서로 대립이 됐어요. 록펠러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록펠러 아시죠? 전 세계 가장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너지 치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에너지 치유가 없어지고,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서는 주로 뭘로 치료해요? 약으로 치료하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치유가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제도권 속에서,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는 에너지 치료를 안 했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학자들은 에너지 치유를 연구를 해왔어요. 현재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은 이제 치매와 우울증을 치료하는 모습이에요. 치매, 우울증, 그 다음에 기억력,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우울증 치료하고 있고. 이건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뭐예요? 치매 전 단계죠. 치매 전 단계 아주 간단해요. 이마에다가, 이마에다가 패치 2개 딱 붙여갖고 2mA의 전류만 흘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주 놀라운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노보큐어라는 회사에서 한 거예요. 뇌에다가, 뇌 전체에다가 저걸 붙여서 하루 종일 전기를 통했어요. 이 사람이 뇌암이었어요. 뇌 종양이 엄청 컸어요. 뇌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분에 대한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편두통 치료하는 거예요. 이 편두통은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약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약이 아니고 그냥 치료기기잖아요. 치료기기인데 허가를 뭘로 받냐면 전기약으로 허가를 받아요. 한국식약청에서 3등급 전기약으로 허가를 받았고, 미국 FDA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또 유럽 위생국인 유럽 CE에서도 허가를 받은 건데, 이거는 100Hz의 전파를 전두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두통을 치료하는 게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원숭이 실험인데, 스위스의 이제 로잔 대학이라고 했어요. 스위스 로잔 대학에서 이 연구를 거의 한 30년째 하고 있어요.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숭이, 이제 동물 실험이니까 참 잔인하죠. 척추를 끊어요. 척추를 끊어가지고, 여기 척수를 끊으면 이 밑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뇌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척수에 연결하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료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한국에서 그랬는데, 어, 이분이 이제 척수가 손상이 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반신 마비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겠죠? 근데 계속해서 전기 자극을 줬더니 6개월 만에 이렇게 12개월 만에 42개월 만에 혼자 걸었어요. 이런 실험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이미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져 온 거예요. 꾸준히. 지금도 사실은 병원에서도 에너지 치료를 하고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이제 포토제네틱스라고 하는데 빛 치료기, 빛도 결국 에너지거든요. 빛 치료기,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든가 암을 진단한다든가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근본이 뭐냐? 모든 존재의 근본이 원자이고 원자는 에너지가 뭉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도 결국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 에너지가 잘 흐르게 하면은 끊어진 척추도 살아난다. 뇌에 암이 생겼는데 암이 치료가 된다. 치매가 오고 있는데 이게 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 아무리 먹어도 치매를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근데 에너지를 통해 주면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치매가 치료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대안적인 치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치료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2010년도에 이 에너지 치료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암 치료에도 에너지 치료가 필수라는 것을 제가 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치료, 다시 말해서 척수와 뇌를 살리는 치료를 하지 않고 또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를 하지 않고 암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치료, 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치료에서 에너지 치료가 음,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공부를 9분 만에 다 끝내려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시작이니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기로 해요. 저는 그럼 이 에너지 치료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중국 웨이팡이라는 데 있었어요. 웨이팡이 국제친구학교에 한국학 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밑에 이게 사진을 쭉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를 왜 갔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양금화 교장 선생님이에요. 양진화 이분은 이제 신농금장이라는 어, 그 전통 의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중국은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전통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특허를 주더라고요. 특허도 주고 또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면 제자들에게도 그걸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하루는 제가 쿤밍에 있는데 쿤밍에서 제일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어떤 치료였냐면은 강직성 척추염이었어요.
강직성 척추염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약이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아, 근데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을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치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쿤밍에서 그냥 쿤밍에 있는 제자들 다 팽개치고, 집사람도 팽개치고, 제가 그냥 웨이펑으로 날아왔어요. 군미에서 웨이펑까지 오는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 50인승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 타고 날아와서 여기서 이분한테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서프 그러면서 했더니 부싱. 그래서 아, 세 번 해야 되나 보다. 세 번을 무릎을 꿇고 수프 제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대. 왜 그러냐니까 당신은 외국인이라서 외국인한테는 이걸 전수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한국 학부를 만들었어요. 한국 학부를 만들어서 저는 한국진법, 한국치료법을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이분이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여기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그 신농검장 치료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랬어요. 머리 빡빡 깎고 여기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김남수 선생님이에요. 침술의 대가시죠. 지금 돌아가시는데 이 김남수 선생님하고 이분이 교장 선생님하고 둘이서 이제 대학교를 새로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학부를 넣으려고 협의하러 오셨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에너지 치료법을 개발하고 에너지 치료하는 것을 한국에서들 많이 와서 배워갔습니다. 제가 아마 최초로 그걸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청년들한테 에너지는 손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도자로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엔 전부 자기 손으로 에너지를 넣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늘 이 생각을 해요. 연길 갈 때마다 연길의 음식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웨이팡을 대접할 때 꼭 3층을 쌓아요, 3층을. 처음에 1층 나오고, 조금 있으면 2층 나오고, 3층을 나오고. 아, 그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0년도 겨울이었어요. 한국학부 사무실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여기가 공원이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제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침을 놓으면 이 쇠꼬챙인데 이게 침이 탁 들어가면 왜 치료가 되느냐? 약을 먹으면은 그게 왜 병이 치료가 되는가? 그 원리를 알고 싶은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을 먹으면 무슨 작용이 있는데 왜 그 작용이 일어나느냐?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를 먹으면 염증이 없어져. 그럼 왜 약을 먹었다고 왜 염증이 사라지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10년을 제가 가슴속에 품고 살았는데 이날 눈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사진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막 진짜 온 세상이 하였어요.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날 내가 갑자기 번개를 탁 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 모든 변화는 전자의 변화밖에 없구나. 전자는 빛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아니,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그런 건데,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에너지 치유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에너지 통경락, 그 다음에 통경락은 이제 전신치유법이고, 그 다음에 세수양생, 세수양생은 뇌치료법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원기 기동, 사람은 이제 원기가 있거든요. 그 원기를 어떻게 기동시키는지 에너지 원기 기동,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 에너지, 몸과 마음은 하나거든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 치료, 무의식 치료법, 이렇게 4가지 치료법을 제가 완성해서 그것을 이제 쭉 그 강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암 강좌하기 전까지는 좀 주로 그런 강좌를 많이 했죠. 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너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없잖아요, 기계가. 물론 중국의 기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중국 기계는 그런 어떤 정밀한 이론으로 만들어진 기기가 아니고 몸에 좀 해로운 기계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기술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의뢰를 해갖고 이거 제일 처음에 만든 기계예요. 처음에는 막 잘못돼가지고 부작용 나고 감전돼갖고 사고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갖고 조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기능인데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어떤 물질을 여기 넣어 놓으면은 그 물질의 정보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기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조금 그래. 그래서 이제 더 또 진보된 게 이 기계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전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 어떤 약을 놓고 한쪽에 물을 놓으면은 이 약 성분의 정보가 이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은 약을 먹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요. 나긴 나는데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거와 그때는 양전력이라고 불렸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치료법을 개발했었고 또 이제 이게 손에 집히는 소형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거 엄청 많이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기계예요. 이 기계와 전사기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약 성분을 넣고 전기를 흘려서 그걸 가지고 이분은 이제 뇌경색 환자예요. 뇌경색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예, 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기계만으로 치료가 안 돼요. 이 기계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깊이 넣는 기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걸 만들 때는 스페인에 있는 인디바라는 회사의 제품을 모방해 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이걸 또 이제 개량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또 개량한 게 이거예요. 이걸 또 개량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길에는 이 기계도 있고 이 기계도 있죠. 이것도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는 저주파와 고주파를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여기에는 주파수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근육이라든가 이게 3Hz, 11Hz, 24Hz, 40Hz, 60, 528Hz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암 같은 경우는 40Hz를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좋게 하는 건 또 24Hz를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진보된 기계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저주파도 들어가고 고주파도 따로 쓸 수 있는데 저주파와 고주파를 섞어서 쓸 수 있고 저주파에서 이런 특성을 또 선별해 쓸 수 있고 이렇게 가장 최신이에요. 가장 최신인데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전사기인 거예요. 전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신기하죠, 그죠? 어떤 물질을 약을 여기 놓고 여기 물을 놓고 또는 이것을 이 기기에 연결하면은 그 약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근데 이걸 써보니까 이게 너무 미약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아주 중환자들이나 병이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쭉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코일이 있거든요. 그 코일을 감아 놓으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약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그 자기장이 끌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일에 이제 약을 여기다 넣으면은 약에다가 어떤 특별한 빛을 비춰요. 그럼 그 빛이 약에 흡수되고 그럼 그 약에서 약의 빛을 약이 가지고 있는 자기 빛을 뿜어내게 돼 있어요. 그 뿜어낸 빛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전사기를 지금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걸 만들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이건 오늘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비밀이었어요. 개념도거든요. 이제 특허를 내야 되니까 이 안에 이제 약을 넣으면은 밑에 이게 특정 주파수 3개 이상의 섞인 주파수의 빛을 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라즈모닉이라고 10억 분의 10m, 10억 분의 10m의 금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약에서 나오는 약의 빛이 쬐져서 약이 뿜어내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걸 흡수해가지고 그걸 증폭해서 이 기기에 넣는 그런 전사기를 앞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저기 김春환 선생님이 개발하세요. 제가 이론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중국에서 개발하십시오. 아우, 힘들어요. 한국에서 뭘 만들려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기계로 연결해서 하는 이 치료법이 맞는지를 저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아까 김준하 선생님이 뭐 박사단, 북경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 그냥 대충 공부한 거고 별로 뭐 거기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날 내가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이러면서 맨날 밤새 공부하고 그게 진짜였지. 아무것도, 이게 제가 뭐 특별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맨날 강좌 시작할 때마다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돌팔입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개발한 기기들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지도를 구한 분이, 강길전 교수님이세요. 강길전. 우리나라에 양자의학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음, 이분은 박문호 박사예요. 박문호 박사는 이분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강의할 때 벽에다가 칠판을 다 해놓고 한 번 앞에 딱 가서 강의를 시작하면은 4시간, 4시간 쉬지도 않고 강의를 하세요.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데 왜 똑똑하냐면은 이분은 원래는 반도체를 전공하셨는데 공부를 반도체 하다가 생물학 하다가 세포생물학 하다가 그다음에 우주론 하다가 광물학 하다가 별의별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뇌과학이에요. 뇌과학이 아주 대가세요. 근데 제가 제일 좀 이렇게 막 부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래, 뭐볼 때마다, 강의 들을 때마다 제가 막 짜증이 나서. 나는,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이분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걸 검증을 했고, 검증한 그 강의 듣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정리한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옛날에 MRI 기계를 자체로 만들 때가 있었어요. 자체로 제작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이제 독일의 지멘스 이제 세계적으로 MRI 기계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지멘스잖아요. 이분은 주로 이제 지멘스에서 MRI를 연구하신 분인데 MRI 기계가 여러분 대단한 기계거든요. 근데 그 MRI 기계 안에 전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주파, 고주파기 다 들어가요. 이분한테 처음에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왜 이분이 만들어 주셨냐면은 이분 부인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이 방식으로 치료하니까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게 201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제 모습입니다. 청년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 이제 조장희 박사님이라고 어,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가셨던 분이고, fMRI 원리를 개발하신 분이세요. 펑셔널 MRI라고 병원에 쓰는 거죠. 조장희 박사. 이- 그래서
이때가 아마, 이때가 2012년 그쯤 될 거예요. 2012년.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의 제자가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처음 기계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계들 있죠? 이거, 전사기 이런 기계들.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그분이 할 수 없는, 할 수 있겠지만 공장이 필요해요. 큰 공장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제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기계와 이 기계는 있어요. 이 기계만으로 사실은 충분해요. 근데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까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빛 전사기, 빛을 직접 받아들여서 기기에 넣는 그 전사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치료라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CT나 MRI, 펫 이런 거 찍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찍을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해.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기계를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약의 빛을 전사하는 기계, 그 다음에 에너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제가 은퇴하고, 김춘환 선생님 보고 그거 다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이 다시 만들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면 더 쉽겠죠. 그래, 중국에서 아무튼 앞으로 이 모든 기기 중국에서 다 만들기로 해요.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전사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촬영 기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몸의 에너지가 만일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몸이 에너지 덩어리라면 당연히 에너지가 흐를 거 아니에요. 내 몸 안에서도 흐르고 내 몸과 외부 사이에도 흐르는 거죠. 그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기법이 이제 러시아에서는 키를리안 촬영기라고 했어요. 키를리안 촬영기는 어떤 거냐면은 고압의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전압은 되게 높이고 전류는 아주 약하게 하면은 그것을 손에다 흘릴 수가 있어요. 고압의 전기를 손에다 흘리면은 그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키를 위한 모양이 나와요. 에너지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몸 전체를 찍을 수 없고 또 기계도 한 3천만 원 해요. 되게 비싸요. 이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영국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PIP라는 기계예요. 에너지를 찍는 기계예요. 폴리 콘트라스트 인터피어런스 포토그래피라고 해요. PIP. 그 기계인데 이게 이제 외부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를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정상적인 몸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사람의 에너지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에너지와 이 인체 에너지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폐의 에너지, 우리 차크라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차크라 이론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흐르는지, 외부의 에너지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하는 것이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가장 정상적인 상태. 근데 이분은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은 외부의 에너지와 내부의 에너지가 교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두엽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이 갑상선 암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암을 진단할 때는 뭐 병원에서 진단을 하지만은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약과 수술, 방사선 이런 걸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게 완벽하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잘 조절해 주면은 훨씬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찍을 수가 있다.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예요? 대충 봐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저예요. 제가 버섯 몸이라서 사진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배경은 그냥 칠판에서 한 거라서 배경은 비슷비슷하죠. 배경은 그런데 제가 이때에 백혈병 걸려 있을 때예요. 백혈병이 이제 제 몸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서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쪽으로 에너지가 새는 게 보이죠? 이제 저희 집사람 사진이고, 아들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분은 간암 환자예요. 간암 환자도 몸의 에너지가 폐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고 있죠. 바깥의 에너지와 교란되어 있죠. 이분도, 까먹었어요. 이분도 폐암 환자예요. 그래서, 이 촬영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 촬영기는 좀 여러분 보시면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음, 어떤 특정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이 인체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그 흡수판이 있어요. 빛 흡수판.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대략적인 이론은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는 제가 기술자를 못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술자는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는 기술자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만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 두 가지 기계는 제가 죽기 전에 꼭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이제 놀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연길에서 김춘하 선생님과 박영란 선생님과 박미자 선생님 세 분이서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기계 다 만드세요. 이거 말고도 만들어야 될 게 몇 개 더 있어요. 뭐 만들면 좋잖아요. 제가 모든 노하우는 다 알려드릴게요. 자, 자, 에너지는 에너지 치유라는 것은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굉장히 깊은 세계고,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고, 아주 좋은 치료법이에요. 그럼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조금 늦게 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 20분 정도 늦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자, 우선 이거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언제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모르세요? 다 아시는데? 138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138억 년. 지구는 언제 생겨났어요?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음, 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이 온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과정으로 생겨났는지, 그때는 온도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하죠. 과학이 종교를 뛰어넘었다. 옛날에는 고대의 지식을 이렇게 이어받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학이 종교를 또는 철학을 뛰어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만들어진 원자가 수소예요. 수소. 수소는 바깥에 전자가 하나 돌고 안에 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도는 이 큰 구조를 보면은 크기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0미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0 승미터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가 10개 분의 1미터란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작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핵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예요. 동그라미 15개 분의 1미터예요. 자, 그러면은 대비를 해볼 수가 있죠.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고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인데 그러면은 어떤 동그라미가 몇 개가 차이가 나요? 동그라미가 5개가 차이 나요. 그 10만 대 1인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냐? 이게 1이라고 하면은, 이게
10만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1미터라고 하면은 이거는 몇 미터예요? 10만 미터예요. 10만 미터면은 몇 킬로예요? 100킬로예요. 원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 핵이 하나 있는데 한 1미터짜리 공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킬로 100킬로면 연결해서 어디까지일까? 100킬로에 달하는 큰 공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텅텅 비었잖아요. 이 안에 텅텅 비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빛이 가득해요. 빛이.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바깥에는 전자가 있고 안에는 핵이 있고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빛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이것도 에너지가 뭉친 거예요. 에너지가 뭉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뭉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 여기 이 바깥에 있는 전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뭉친 거예요. 이 에너지가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그 안에서 요동친다는 뜻이지 어떤 우리 눈에 만져지는 이런 물질이 아니란 뜻이에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으로 뭉쳐 있는 것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는 또 엄청나게 강하게 에너지가 뭉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돈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그게 원자의 형태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건 만져진다고 해서 물질이 아니고 전부 다 에너지가 뭉친 거고 이 에너지가 뭉친 것과 뭉친 것 사이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빛의 속도가 뭐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 자,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은 에너지가 뭉쳐서 입자가 됐고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이다. 이 물질은 근본이 에너지지 딱딱한 무엇인가가 아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에 뭉쳐있는 에너지와 여기 있는 에너지를 이름이 달라요. 원래 속성은 같은데 이름이 달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빛이에요. 빛이에요. 차차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이 표는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은 2번, 3번 이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그 순식간이 얼마냐면은 10에 동그라미 한 20, 25개. 10에 25승분의 1초. 1초인데 동그라미 25개 분의 1초 만에 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 두 개는 뭐냐 하면 이 핵 속에 그 핵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핵이 바깥에 나오면 싹 사라져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예요. 전자는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물질이 형성이 되려면은 두 개의 원자가 이 전자를 공유해야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 전자가 공유하고 전자가 떨어지는 이것으로 우리가 보는 물질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 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51만 천, 0.511 메가면 100만이니까 51만 천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전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1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게 강한지 적은지 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가 세냐, 적으냐. 1 일렉트론 볼트는 빛 알갱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빛 알갱이. 눈에 빛이 많이 보이죠? 빛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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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끝까지 자르면은 빛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광자라고 해요. 빛 알갱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1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온도로 환산하면 금방 감이 와요. 1 일렉트론 볼트를 온도로 환산하면은 그게 11,600도예요. 11,600도. 11,600도를 여러분 혹시 만져보거나 본 적이 있으세요? 볼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볼 수가 없어요.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11,600도인데 전자는 몇 일렉트론 볼트냐? 51만 1000 일렉트론 볼트예요. 다시 말하면은 11,600도짜리 빛이 51만 1000개 모여 있는 것이 전자예요. 그럼 이것은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있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이게 보세요. 여기는 2.4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 쿼크, 핵 안에 있는 건데, 메가면은 뭐예요? 메가면은 100만이죠. 그러면 240만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럼 이거는 핵 안에 있는 그 말도 못하게 작은 업쿼크라고 하는 것은 240만 곱하기 11,600도. 240만 곱하기 11,600도의 에너지가 묻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묻혀서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에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거 다 합친 건데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원자 하나가 뭉쳐있는 그 온도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100조 개 곱하기 60조 개. 그래서 인체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인체는 엄청난 에너지로 뭉쳐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나중에 수학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몇 도짜리 에너지가 뭉쳐있는지. 60조 개 곱하기 100조 개 곱하기 원자 하나에는 쿼크 뭐 업그 업그 다음 다 합하면은 240만, 480만, 51만 이거 다 곱하고 거기다가 11,600도를 곱하니까 상상도 못할 에너지가 뭉쳐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할 얘기는 많은데 우선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몸도 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중에서도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96.3%예요. 원자로 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유지되는 것이 우리 생명이고 그 과정에서는 많은 에너지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양이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광자 하나가 11,600도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몸속에는 어떤 에너지가 흐르느냐 하면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빛 에너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어떤 에너지예요? 핵 분열이니까 핵 속에 있는 에너지. 핵 속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핵 속에 있는 게 아까 업커커 하나만 해도 240만 메가헤르츠죠. 다운커커는 480만 메가헤르츠죠. 240만 곱하기 11,600도. 하나만 해도. 근데 수많은 수소가 핵분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삐져나온 거예요. 그 삐져나와서 그 먼 거리를 거쳐서 우리한테 도달을 하면은 식물에는 엽록소라는 게 있는데 식물에는 이 빛을 받아들이는 흡수판이 있어요. 딜라코이드 막이라고 해요. 빛을 탁 받아들이는 흡수판이 있어요. 이 빛을 받아들이면은 이 빛이 너무 빠르니까 전자 속에 쏙 집어넣어요. 왜? 전자는
51만 1000개의 빛이 모여 있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싹 집어넣어요. 전자를 집어넣으면은 그 전자가 또 도망을 가니까 탄소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묶어요.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그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남아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의 음식 형태로 존재해요. 우리가 음식 형태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식물이 만든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동물이 식물을 먹으면은 동물의 세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 근본적으로 이 빛이 있는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흡수한 이 빛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식물과 동물의 세포를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속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 속에서 그 빛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으세요? 태양의 빛을.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상상이 안 되냐면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빛이. 예를 들면 이 속에서도 어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속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은 한 1000개 정도, 평균 1000개씩 들어있어요. 미토콘드리아 하나에 이 빛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 효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몇 개가 들어있냐면은 미토콘드리아 하나에 5000개가 들어있어요. 그 5000개가 1초에 빛을 몇 개를, 이제 빛 에너지를 몇 개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뽑아내냐 하면은, 5000개가 1초에, 하나당 1초에 1200개씩 만들어요. 그럼 세포 하나가 빛 에너지를, 1000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한 개에 5000개의 효소를 가지고 1200개씩. 1초에 막 어마어마하게 상상이 안 돼요. 보통 뇌에서 세포 하나가 일종의 막 47억 개 막 이렇게 몇십억 개씩 세포 하나가 빛을 이렇게 뽑아내요. 그 뽑아낸 빛으로 우리 몸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몸의 생명.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것을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거를 여러분 검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썩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인가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하려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보고 세포생물학 공부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요 한 20년 사이에 밝혀진 것들이에요. 최근의 과학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10년도 안 됐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요즘 이걸로 인해서 이 이론으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젊어지는 약이 나와요. 여러분, 노화를 바꾸는 약 들어보셨어요? 역노화 또는 지연노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아주 핫 이슈예요. 먹으면은 사람이 젊어져요. 세포가 젊은 세포로 돌아가요. 전부 이런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요 근래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스라고 하는 에너지의 바다가 있어요. 그게 에너지가 뭉쳐 있어요. 그걸 원자라고 해요. 그 원자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뭉친 것들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냐면은 우리 혹시 여러분 원자폭탄 아시죠? 핵폭탄. 핵폭탄, 제 몸뚱아리만한 핵폭탄 하나를 떨어뜨리면은 그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잖아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 그 핵폭탄의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핵 안에, 원자 안에 있는 핵, 그 안에 있는, 뭉쳐있는 에너지가 에너지를 터뜨려서 그 삐져나오게 해갖고 폭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핵 안에 있는 에너지 1000분의 1밖에 안 쓰는데도 그래요. 1000분의 1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뭉쳐 있는 것들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특히나 아까 제가 이제 안에 핵 안에 있는 에너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강력하고 그건 삐져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움직이는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인데 전자 에너지는 전자기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광자라고.
알갱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할 때는 전자기력을 광자라고 해요. 광자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빛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전자기력이 뭉친 것이 전자이고 몇 개가 뭉친 거죠? 51만 1000개. 하나당 11,600도. 인체의 모든 변화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전자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몸은 전기다. 미국 사람이 쓴 거지만은,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사실이다. 제가 말한 게 무슨 뭐 허구가 아니고, 누가 뭐, 그러니까 그냥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아니고, 10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평생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현대 과학의 핵심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뭉친 것들이고 그 에너지 자체 중에서도 움직이는 것은 전자기력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정보의 얘기, 생각, 정보의 얘기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건 천천히 나중에 하기로 해요. 예, 여러분, 오늘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래,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거고요. 오늘 녹화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PPT 자료는 제가 박영란 선생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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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